심장병, 당뇨병,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듣는 질병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병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참 전에 우리 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치 과학 수사관이 된 것처럼 이 흔한 건강 문제의 가장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위험한 건강 퍼즐의 한가운데에 대사증후군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맞춰볼 텐데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몸에 빨간 불이 켜질 때 과연 염증이라는 불이 먼저 붙는 걸까요? 아니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혈액응고가 먼저 시작되는 걸까요? 정말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럼 먼저 이 대사증후군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건요, 딱 무슨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병으로 가기 직전에 위험 신호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한 사람한테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냐면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피 속에 많은 중성지방, 그리고 반대로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은 상태. 이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입니다 하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 닭이냐 달걀이냐 하는 질문의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방법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유전자라는 암호를 해독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한 연구팀이 100명의 참가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서 딱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건강한 정상 그룹, 두 번째는 위험 신호가 한두 개 정도 보이기 시작하는 전 단계 그룹, 그리고 마지막은 위험 신호가 3개 이상인 대사증후군 그룹. 과학자들이 주목한 건 바로 이 중간 전 단계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었거든요. 자, 이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한 비장의 무기가 뭐였냐면 바로 전사체 분석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사체 분석이라는 건요, 우리 몸의 유전자가 지금 당장 세포들한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시키는 명령서, 그러니까 몸의 실시간 할 일 목록을 몰래 들여다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건강한 사람의 할 일 목록이랑 이제 막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전 단계 사람들의 할 일 목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본 겁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일이 먼저 시작됐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드디어 유전자 속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초기 경고 신호,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 할 일 목록 비교 결과인데요. 와,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다 보실 필요 없고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연구자들이 이 전 단계 그룹, 그러니까 병이 시작될락 말락 한 사람들의 유전자를 보니까 주로 면역이나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막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병이 더 진행된 대사증후군 그룹을 보니까 이번엔 혈액 응고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란 말이죠. 순서가 딱 보이죠? 그래서 실제 연구 논문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염증 상태가 대사증후군 전 단계의 전조적 특징일 수 있다. 여기서 전조적 특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거죠. 자, 유전자 분석 결과는 아주 명확했어요. 염증이 먼저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자 하면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방법, 바로 일반 혈액검사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기로 합니다. 유전자 분석이 맞다면 실제 우리 피 속에서도 증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 바로 C반응성 단백질, 즉 CRP 수치를 확인해봤습니다. 만약 유전자 분석이 맞다면 아직 본격적인 대사증후군이 되기 전인 전 단계 그룹에서부터 이 CRP 수치가 이미 올라가 있어야겠죠. 과연 어땠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건강한 정상 그룹에 비해서 전 단계 그룹의 염증 수치가 이미 확 하고 뛰어오른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높은 염증 상태는 대사증후군 단계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때 활성화됐던 유전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는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특히 PPRG 같은 유전자는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우리 몸이 이미 뭔지 모를 적과 싸우기 위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 이런 뚜렷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먼저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가서 염증이라는 불을 지피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발견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 염증이 먼저구나 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질병을 예방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우선 이제는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냥 피검사로 염증 수치만 봐도 아, 이분은 대사증후군으로 갈 위험이 높겠구나 하고 훨씬 일찍 알아챌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미 나타난 증상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근본 원인인 염증 자체를 타겟으로 삼는 거죠. 애초에 병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 첫 불씨를 꺼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염증이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불꽃이라면 우리가 그 작은 불꽃을 초기에 발견해서 바로 꺼버릴 수만 있다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예방의학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